안녕하세요. 쇼핑스타즈입니다. 오늘은 서프라이즈를 처음 사용하실 때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A부터 Z까지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질구레한 내용은 다 뺐고요. 최대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만 쭉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거나 세팅 값이 조금 속도감이 있다 하시면 반복해서 시청을 해주세요. 지금 사용하는 계정은 저희 파트너스 공유 계정이라서 대표님들이 사용하시는 계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요 점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화면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서프라이즈 들어오면 이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오늘 주문 들어온 금액이 보이고요. 건수가 보이고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또는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매출이 뜹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면 여기에는 최근 주문 현황이라 해서 여기에 쭉 상품이 어떤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는지 여기에 이제 쭉쭉 이렇게 뜨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각종 주문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취소, 반품 이런 것들이 다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요. 서프라이즈에 대단히 많은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죠, 솔직히. 근데 요거를 다 쓰진 않아요. 다 쓰진 않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거나 하시면 그때 조금 더 내가 프로그램을 공부해봐야지 하고 보셔도 안 늦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은 상품을 수집하고 마켓에 업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즐겨찾기 메뉴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상품을 일단 수집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목록을 확인을 해서 이거를 연동을 해줘야겠죠. 사실상 요거 두 개는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동이 됐으면 그 상품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관리된 상품들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쵸? 그 확인된 걸 토대로 주문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 수집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 수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면 상품 수집 옆에 나와 있는 요 파란색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주면 여기 즐겨찾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 수집 목록은 어디가 있냐? 여기 바로 밑에 상품 수집 있고 여기에 상품 수집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켓 상품 연동이 어딨냐? 얘는 여기에 마켓 상품 연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켓 통합 관리에 있어요, 얘는. 그리고 나서 연동 상품 관리, 여긴 바로 밑에 있고, 유입 통계는 통계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마켓별 해도 되고, 뭐 상품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문은 어디가 있냐? 여기에서 제일 위에 통합 주문, 요렇게 각각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수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카테고리 중에 자동차 용품, 뭐 자동차 매트 이런 거 해볼까요? 자동차 매트, 여기 있는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가 지금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리는 기본적으로 달러로 표시된 걸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알리에서 달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근데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계정이 꼭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리 같은 경우는 신규 계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뜨냐면 이런 식으로 웰컴 혜택이라 해서 특가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2.16달러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0.99달러, 뭐 5.37달러도 0.99달러 이런 식으로 뜨고 17.29달러 이런 것도 뭐 12.29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할인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상품을 하나 주문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요게 그냥 필요해서 요걸 샀는데, 수집할 때는 꼭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점은 가장 많이 놓치시는데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걸 USD 달러로 바꿔놨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달러로 다 바뀌었죠. 요렇게 해서 상품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 상태로 수집해도 되지만 이거를 폴더별로 정리를 해두면 조금 더 좋겠죠. 상품 수집 정책 더보기를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신규 그룹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여기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메뉴가 많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무게 할 필요 없고요. 식규군 상품 저희는 판매하지 않을 거죠. 여러 가지 다 건들지 않을 거예요. 상품 관리 그룹에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동차, 매트,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수집할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다가 매트라고 검색해도 되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터키가 눌렸다고 오류 표시가 뜨고 여기서 검색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여기 쭉 뜨죠.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뜨는데 저희는 자동차 관련이니까 여기서 자동차 용품에 바닥, 뭐 직물 매트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자, 카테고리 등록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수집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카테고리 등록을 눌러줘야 요렇게 이 상품 저희가 여기에 수집하는 모든 것들은 이 카테고리로 수집해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할 거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할 거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상품 전체를 꼭 눌러야 되냐? 아닙니다. 상품 전체를 누르면 이 상품 수집된 거를 선택 상품 수집할 때는 쓰는 기능인데 이거를 만약에 페이지로 할 거다 하면은 상품 전체를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스크래핑 미진행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여기에서 요 상품이 자동차 매트라는,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 매트라는 카테고리에도 표시가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자동차 용품이 잘 팔려서 자동차 용품을 더 판매할 거다 하면은 여기 자동차 매트가 아니고 자동차 장식품 또는 시트 커버 이런 데에도 들어가서 가끔씩 자동차 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카테고리만 수집할 게 아니고 여기다가 키워드를 넣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렌토 실내 용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중에 아까 자동차 매트가 이렇게 뜰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수집했었던 URL이다, 이거는 내가 수집을 했었다 하면은 그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스크래핑 미진행은. 그래서 꼭 눌러주면 좋겠죠. 만약에 나는 요거를 뭐 의도적으로 내가 마케팅적으로 이거를 10달러에 가져와서 뭐 2만원에 팔고 뭐 똑같은 거를 뭐 3만원에도 팔겠다, 그러면 중복으로 계속 상품을 수집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요걸 끄고 수집을 하면 상품이 중복돼도 계속 수집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다들 여기에서 수집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상품 수집 정책명이라고 해서 요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수집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할게요. 자, 상품을 일단 요거 두 개만 수집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이 수집이 돼야 되는데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자, 로그인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하고 왔고 상품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수집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죠. 자,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수집된 거를 이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자동차 매트 해서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이것저것 막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검색했죠? 그럼 이 상품이 뜹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어떤 걸 해주냐, 이 전체 상품을 누르고 자, 왼쪽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상품을 삭제할 건지. 전체 이미지 비교는 뭐냐, 중복된 거를 내가 이렇게 눌러서 전반적으로 쭉 본 다음에 클릭 해가지고 뭐 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일괄 변경. 카테고리가 서프라이즈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서프라이즈 자체 카테고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마켓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요 카테고리는 서프라이즈 거예요. 요거는 실제 마켓입니다.
뭐가 다르냐? 서프라이즈 자체적으로 카테고리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할 때 애초에 자동차 매트, 직물 매트로 해서 해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G마켓, 옥션, 뭐 쿠팡, 네이버 뭐 등등 11번가 요런 마켓에 기본적으로 서프라이즈가 1대1 카테고리가 매칭돼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계가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사람이 보완을 했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런 오류 필요 없고 그냥 오류 나더라도 나는 그냥 일단 상품 양으로 찍어내겠어 하면 그냥 서프라이즈 카테고리만 잡고 그대로 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뭐 스마트 스토어처럼 꼭 해당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야지만 상품이 노출되는 마켓이다 이러면 마켓 카테고리도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변경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변경해 줘야겠죠. 서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복된 거를 바로바로 지울 수가 있어요. 엄청난 장점이죠. 그냥 요것만 누르면 이렇게 중복이 지어라서 삭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 뭐 매트 이런 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요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상품명 길이도 뭐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데 상품명 길이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가 기본적으로 그냥 다 잘라버려요. 마켓 올릴 때 그것도 설정하는 값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상품명을 바꿨으니까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넣어야겠죠.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랑 잘 연동이 돼 있어서 여기다가 자동차 매트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가 쭉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20개를 일일이 찾기 힘드니까 여기서 대충 100개를 잡아요. 100개를 넣고 중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20개가 딱 찹니다. 요걸 그대로 저는 넣어요. 그냥 뭐 여기다가 일일이 만약에 하나하나 자동차 매트 관련된 거 하나하나 다 찾아도 좋은데 저는 그냥 대량답게 하자라는 마인드여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URL 변경할 필요 없고 상품 고시 변경할 필요 없고 마켓 카테고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잡고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일괄 변경 이것도 할 필요 없고 19금도 할 필요 없고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이것도 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자, 요렇게 세팅이 된 다음에 마켓에다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연동된 마켓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올려준 걸 토대로 이제 뭐 연동 상품도 관리할 거고 유입도 관리할 거고 주문도 관리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나친 게 있죠. 연동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연동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연동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마켓 통합 관리에서 합니다. 마켓 통합 관리에서 마켓 연동 설정 여기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켓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쿠팡을 한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이거 값은 대표님 알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쿠팡은 뭐 국내 셀러, 글로벌 셀러 이런 거 이제 뭐 판매할 거에 따라서 이것도 하시면 되고 주문 수집하면은 바로 배송 상태를 배송 준비 중으로 넘길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마켓 정보를 변경할 때 요거를 연동할 거냐 말 거냐 주문 수집할 때 마켓 상품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연동된 것만 할 거냐 아니면은 안 된 것도 그냥 싹 다 할 거냐 요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 안내 정보는 요거는 이제 위아래에다가 뭐 내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뭐 어떤 걸 넣을 거냐 이런 걸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이거를 자동 설정을 하면 자 자동 설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자기가 알아서 다 잘라줍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50글자가 넘어가면 페널티가 있죠. 요런 것들은 여기다가 따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스마트 스토어로 올릴 거다 이러면 잘라면 되고 쿠팡이나 또는 G마켓 옥션이나 11번가나 요렇게 상품명에 대한 페널티가 그렇게 좀 너그럽다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처럼 좀 빡세지 않다 이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잘라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로 업로드하지 않는다면 상품명 길이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올리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증가 요거 같은 경우는 마켓 수수료를 웬만하면 입력하는 게 트렌드인데 마켓 수수료 말고도 내가 조금 더 여기다가 내가 퍼센트를 더 올려서
뭐 가격 마진 설정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대표님의 설정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정산용 판매 수수료, 요거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통계 볼 때 하면 되는 건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걸로 하세요. 옵션 등록 순서 기준, 그 다음에 대표 가격 한 개 포함, 요걸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각 마켓에 맞게끔 몇 개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나와요. 쿠팡은 200개, 뭐 스마트 스토어는 500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뜹니다. 자, 이렇게 다 뜨죠. 그리고 나서 자, 몰 ETC, 이게 뭐냐? 메모입니다. 이게 말이 ETC를 내가 쓰고 어려운데 그냥 메모. 여기다가 메모사항을 기재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마켓 올린다, 사업자명 했죠. 그럼 여기다가 뭐 내 입맛에 맞게끔, 사업자를 만약에 여러 개로 운영하시는 분이면 뭐 1번 사업자, 뭐 사업자명, 뭐 G마켓,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게끔 메모를 할 수 있는 란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G마켓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할 거냐,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할 거냐 안 할 거냐, 웬만하면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하는 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 비교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2%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3.56%가 기본 수수료인데, 네이버 쇼핑에다가 올리는 게 2%를 추가해서 5.74%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냥 6%로 잡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네이버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되려면 2%의 추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G마켓에서 뭐 마켓 수수료가 9%짜리다 그러면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돼서 네이버에서 들어가서 고객이 결제하면 11% 마켓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 거죠. 요 점은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켓 등록했죠. 그 다음에 상품 안내 설정을 해야 돼요. 안내 설정이 어떤 거냐, 상품을 쭉 이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고 $150 이상 되면은 관부가세가 발생될 수도 있고, 배송 경과일은 7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된다. 그 다음에 구매 안정 인증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작성하는 거, 앞에 쓸 거, 뒤에 쓸 거,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미지 삽입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여기서 쭉 올려놓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요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것만 아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메인 페이지에는 얼만큼 주문 들어왔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주문이 들어왔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환율 같은 것도 바로바로 그 날짜에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메뉴는 제가 추천한 대로 상품 수집을 하고, 상품 수집된 것 바탕으로 목록 보고 연동을 하고, 연동된 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통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관리하고, 여기다가 CS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네, 여기 CS란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문의 이쪽이 CS란인데, 요것도 이게 추가해두면 문의 들어오는 것들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 수집 목록만 보여드렸는데, 그 마켓 상품 연동 요것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그룹을 선택했던 거를 검색을 해서 여기서 똑같습니다. 전체 이미지 비교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일괄 변경, 요건 어떤 거라고요? 서프라이즈 자체 카테고리입니다. 서프라이즈 자체 카테고리예요. 마켓 상품 카테고리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변경할지, 상품명 변경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 상품명을 셔플할 건지, 그 다음에 키워드를 넣을 건지, 그 다음에 키워드를 다 넣고 마켓 상품 카테고리 요거는 취향에 맞게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필수로 바꾼다. 그 다음에 연동할 거 연동한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아까 수집했을 때 요 가격 설정하는 거, 그래서 마진을 몇 %로 책정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있냐? 자, 해외 구매 대행 가격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할 거죠. 자,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도 여기 밑에 있습니다. 뭐 아이허브, 그 다음에 각종 아마존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USD에서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수정을 했죠. 테스트.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가는 어떤 거냐. 소비자가는 예를 들어서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요게 소비자가예요. 24달러짜리가 49% 할인해서 12.244달러에 한다. 저희는 요거 안 보잖아요. 요것만 보지. 그래서 여기는 판매가를 봐야 됩니다. 판매가. 요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소비자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네, 소비자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판매가로 하셔야 됩니다. 로컬 배송료 이런 거 현지 배송비를 수집하면 좋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무료 배송인데 스탠다드 배송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현지 배송비를 수집을 합니다. 자, 결제 금액이 기본적으로 150달러가 넘어가면 부가세 10%가 붙죠. 요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요것도 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뭐 마진에서 25% 마진을 볼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좀 저렴한 거는 마진을 10% 보고 높은 것들을 뭐 추가적으로 10%를 볼 거야.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각자 대표님 입맛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정해진 건 없죠. 지금은 안전하게 나는 1,400원을 할 거야. 아니야, 나는 혹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1,350원을 할 거야. 이것도 각자 대표님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 최소 마진이랑 추가 비용이에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가져왔는데 요거를 최소 마진 뭐 3,000원이라 했다. 그러면 13,000원에 등록이 되겠죠. 근데 추가 비용에 만약에 1,000원을 했다. 그러면 14,000원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최소 마진이 만약에 3,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짜리는 13,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1,000원짜리를 수집할 때도 최소 마진을 3,000원으로 놓게 되면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난 1,000원짜리인데 갑자기 4,000원이에요. 마진율로 봤을 때는 엄청난 퍼센트죠. 마켓 수수료나 이런 거 다 빼고 보면은 30% 마진 측정한 건데, 30%한 건데, 이걸 만약에 1,000원짜리를 했다 하면 최소 마진을 3,000원이다 하면은 1,000원짜리가 4,000원이 되는 거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인 거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잘 생각하셔가지고 대표님 입맛에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그런 거 복잡해서 모르겠고 최소 마진을 0원으로 하고 나는 그냥 최소 그냥 아무리 못해도 2,000원은 남아야 돼. 요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진율 10%. 그럼 11,000원에 수집이 돼서 추가 비용 2,000원을 받고 13,000원에 파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 1,000원짜리다. 그러면 1,100원에 수집돼서 2,1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랑 최소 마진을 유동적으로 이렇게 대표님의 전략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가격 반올림, 요거는 기본적으로 10의 자리에서 몰림할 건지 버림할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100의 자림하고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격 설정 같은 경우는 미사용을 웬만하면 초보자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옵션 최고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요렇게 요거는 전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초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미사용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환율 1,400원 안전으로 해놓겠다. 이거 대충 한 거라서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어떻게 하시든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자, 그럼 가격 설정을 했으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상품 수집 정책이라는 걸 해야 돼요. 5번 여기서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알리익스프레스 테스트 해서 기본 스크래핑을 해주면 이게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아까 수집했을 때 이렇게 바로 뜨는 거 있죠. 요게 기본값이 돼 있어서 그래요. 기본값을 해줘야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어떤 게 돼 있었냐면 현지 배송비를 수집할 거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현지 배송비를 어떤 걸 가져올 거냐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배송 방식에서 현지 배송비를 어떤 걸 수집할 거냐, 그냥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알리 스탠다드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고수다, 내가 좀 많이 해봤다, 난 셀렉션까지도 다 하겠다, 그러면 대표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초보 기준이기 때문에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테스트 요걸 해주면 되고, 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냥 999 요걸로 그냥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재고 하나 남아있던 걸 저희가 수집해가지고 10개가 들어왔어요. 어떡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바엔 그냥 999로 한 다음에, 이게 한 사람만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제품을 굉장히 여러 사람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집했던 URL에서 모두 품절이 됐다 그러면 다른 데서 더 찾아보면 똑같은 상품이 늘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고를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입력한 무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게, 사이트에서 제공 안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력한 무게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뭐 0kg를 할 건지 1kg를 할 건지 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변경되지 않아요. 변경합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따로 요거에 대해서 무게에 대한 그 배송비를 설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번역을 할 건지, 자, 기본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은 번역이 됩니다. 요거는 타오바오 거나 아마존이나 요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용 안 할게요. 사용 안 하니까 번역 요거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자동 이미지 번역도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자동 이미지 번역 같은 경우는 요건 유료예요. 네, 유료입니다. 토큰 같은 거를 사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 번 할 때마다 몇 원씩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항목 설정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는 게 싫어요. 그냥 수집하고 업로드하고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아닙니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업로드하면 돼요. 상품 옵션명 보정할 거냐, 기본적으로 저는 이 특수문자 하나만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동 검색 키워드 할 거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자 쭉쭉쭉쭉 그냥 안 할 거고, 수집 지연 속도는 요건 사용하는 PC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그런 게 좀 자주 뜬다 하면 이거 해가지고 길이를 자유롭게 늘리시면 돼요. 이건 사용하는 PC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유사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걸러주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상품명이 뭐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더 이상 이제 수집 안 하겠다, 요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몇 %까지를 할 거냐, 요렇게 이것도 대표님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요거는 왜냐면 상품명이 똑같아도 상품이 다른 경우가 간간히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걸 따로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많은 상품을 수집하기 위해서요. 뭐 치환 그룹, 치환을 해서 할 거냐, 뭐 금치거 세트를 할 거냐, 요것도 알아서 하시면 되고, 금치거가 삭제 후에 그대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 금치거가 있으면 아예 상품을 긁어오질 않을 거냐. 근데 금지어 포함 저장하냐, 금지어 포함 저장을 하면 금치거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금치거 저희가 설정한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도 전략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 분들이 만약에 난 경찰서 가기 싫다 하면은 요걸 하시면 되고요. 난 경찰서 가더라도 일단 매출부터 올리고 싶다 하면은 요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판매하고 나중에 뭐 상품 내리던가 한다, 이렇게 하면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품절 상품 수집 여부, 요것도 전략적으로 뭐 하시면 됩니다. 수집할지 안 할지. 저는 기본적으로 수집 안 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수집을 하고, 상품 수집된 거를 확인을 해서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문까지 이어지는 서프라이즈의 가장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차차 프로그램이 익숙해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능이 새로 업데이트 됐는지 이런 것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서프라이즈 기본 세팅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질구레한 내용은 웬만하면 다 뺐고, 정말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상품을 수집하고 업로드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 설정이라든지 마켓을 연동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젠 정말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스터디를 했었죠. 스터디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고 서프라이즈 기본 세팅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빠르게 매출부터 내시면 됩니다. 네, 매출부터 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